음, 법인세 실무 연수 프린트 45페이지 외화 자산 등 평가 차손익 조정 명세서. 음, 원래가 우리 기업회계는 합회성 외화 채권과 채무에 대해서 결산 때 기말 환율로 평가해서 외화 환산 외화 환산 손실을 회계 처리하지만 세법은 예, 발생 당시 환율과 기말 환율과 둘 중에 신고한 방법에 의한다고 돼 있단 말이에요. 평가 방법이. 그러니까 발생 당시 환율로 평가하겠다고 신고한 경우는 발생 당시 환율로 평가하게 되면 환산 손익이 발생하지 않는 거고 기말 환율로 평가하겠다고 신고한 경우만 기말 환율로 평가해서 외환산 이익이나 외환산 손실을 회계 처리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외화자산 평가 처진 조정 명세서에서 이 지금 외화자산 등 평가 처손익 조정 명세서를 작성해서 법인세 신고할 때 제출하면 기말 마감한일로 평가하겠다고 신고한 거래 그게. 응? 외화자산 등 평가 처손익 조정 명세서를 작성해서 법인세 신고할 때 제출하면 기말 마감한일로 평가하겠다고 그게 신고한 거래요 그게. 여기다 써놨네. 외화자산 부채평가 결산 시 마감한율을 평가하겠다고 신고한 경우는 결산 시 마감한율 평가를 해서 외환산 손익을 인식하면 되고 결산 시 마감한율 평가하겠다고 신고하지 않은 경우는 발생 당시 환율을 평가해서 외환산 손익을 인식하면 안 되고 외화자산은 평가 차등 조정명세 작성했다는 얘기는 기말 마감한율 평가하겠다고 신고한 거고 얘는 회사가 계상한 한산이익하고 세법상 한산이익하고 비교해서 회사가 계상한 한산이익이 세법상 한산이익보다 더 커. 더 커. 그러면 무슨 불산입? 입금? 불산입. 또는 송금산입이 되는 거지. 그지? 어? 같은 얘기입니다. 그냥 송금산입이 돼 있어도 되고 또는 무슨 불산입? 입금 불산입. 회사가 계상한 한산이익이 세법상 한산이익보다 더 크면 입금 불산입. 또는 송금산입. 반대일 때는 회사가 계상한 한산이익이 세법상 한산이익보다 더 작으면 올려줘야 되니까 무슨 산입? 입금? 산입이 되는 거고 회사가 계상한 한산 손실이 세법상 한산 손실보다 크다면 입금 산입이나 또는 무슨 불산입? 송금 불산입. 회사가 잡은 비용이 세법상 비용보다 크다는 얘기죠. 그지? 그지? 그럼 송금 불산입 또는 입금 산입. 회사가 계상한 한산 손실이 세법상 한산 손실보다 작다 하면 비용을 증가시켜줘야 되니까 무슨 산입? 송금 산입이고 실무 시험에서는 다 여기 다 뭐야? 유보 발생이죠. 그지? 처음에 유보가 생기는 게 유보 발생, 플러스 유보든 마이너스 유보든 나중에 유보가 없어지는 게 유보 감소, 유보 감소. 이론 시험에서는 송금산임이나 입금불산임처럼 차금 조정이면 마이너스 유보, 입금산임이나 송금불산임처럼 가산 조정일 때는 우리가 플러스 유보라는 표현 쓰고요. 전년도의 외화자산 부채를 평가한 경우는 장부상 환율 입력 시 전년도 기말 매매기준을 입력합니다. 전년도의 외화자산 부채를 기말 환율로 평가한 경우, 그죠? 평가 신고한 경우. 전년도에 외화자산 부채를 기말 환율로 평가하겠다고 신고한 경우에 장부상 환율 입력시는 기말 환율로 평가를 안 했다고 하더라도 전년도 기말 매매 기준을 입력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실질적으로는 기말 환율로 평가했으면 아무런 세무조정이 발생하지 않아. 근데 시험에서는 기말 환율을 평가하게 되면은 세무조정이 안 나오니까 실질적으로는 잘못된 환율로 평가했다 이런 게 나오는 것 뿐입니다. 여기까지 정리가 필요한 부분 있으면 정리하시고 자 90회 기출문제 볼게요. 코드번호는 1290번이고 당회사는 제11기 3월 30일에 제품을 USD 3,000달러에 외상으로 매출하고 제12기 말 현재 해소하지 못한 상태이다. 그러니까 해소하지 못했다는 얘기는 그냥 아직도 외상 매출금이 있다 그런 뜻입니다. 다음 절에 따라 제12기 외화자산 등 평가 처손이 조정명세를 작성하고
세무조정 사항이 있는 경우 소득금의 조정합계표를 반영하시오. 외화자산은 평가 차선이 조정명세서를 작성한다는 얘기는 기말 마감한 일을 평가하겠다고 신고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알프스 전자는 기말 현재 매매 기준을 등으로 평가하는 방법으로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였으나 회사는 매년 외화자산 및 부채에 대해 기말 평가에 관한 회계 처리를 하지 않고 있다. 신고는 기말 매매 기준율로 평가하겠다고 신고를 해놓고 세무서에는 근데 실질적으로는 회사는 장부에는 평가를 안 하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평가를 안 하고 있다는 얘기는 발생 당시 환율로 평가하니까 환산손익을 계상하지 않고 있다 이런 뜻이에요. 전기 세무조정은 법인세법상 적절하게 실시하였다. 그래서 요 부분에 대해서 회사는 외화 환산손익을 인식하지 않았다는 얘기고 이 않았다는 얘기는 발생 당시 환율로 평가했다는 얘기입니다. 환율 자료는 기말 환율은 매매 기준율에 따르고 11기 때의 발생 당시에는 달러당 1,100원 11기 말에는 전년도 11기 말에는 달러당 1,300원 이번 연도 12기 말에는 달러당 1,200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전년도도 기말 마감 환율로 평가하겠다고 신고했다는 얘기예요. 전년도도. 알프스 전자는 기말 현재 매매 기준을 등을 평가하는 방법으로 관할 세무서장에 신고하였다. 신고하고 매년 실질적으로는 평가하지 않았다. 전년도도 기말 마감 환율로 평가 신고한 거기 때문에 전년도도 기말 환율로 장부상 환율을 넣어주셔야 됩니다. 조금 어려운 문제네 이게. 작년도 것만 나오면 내용이 조금 쉽고 전년도 것까지 나오면 내용이 좀 어렵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 전년도부터 여기는 이 문제는 전년도부터 생각을 한번 해봐야 돼요. 전년도부터. 2021년 달러가 3,000달러에 3,000달러 발생 당시 환율 3월 30일 날 환율이 전년도 3월 30일 날 환율이 달러당 얼마였어요? 1,100원이었어요. 3,000달러 곱하기 1,100원 하면 330만 원이 회사 장부가에 잡혀있는 금액이야. 전년도에. 근데 기말 환율이 달러당 얼마? 1,300원 전년도. 맞아요? 그러면 390만 원이 세법상 평가액이에요. 그럼 회사 장부가액은 얼마인데? 세법상 평가액이 얼마니까? 그러면 60만 원만큼 환산이익을 잡아야 된다는 거야. 세법이 볼 때는. 세법이 볼 때는 장보상 환율이 1,100원이라서 330만 원이 장부가액인데 기말 환율이 1,300원이라서 390만 원이 세법상 평가액이니까 그러면 세법이 볼 때는 환산이익을 60만 원 잡아줘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회사는 평가를 했어 안 했어? 평가를 안 했다는 얘기는 회사는 발생 당시 환율로 평가를 했다는 얘기예요. 이거 그대로. 330만 원으로. 회사 평가에. 그래서 회사는 환산이익을 잡았다 안 잡았다. 안 잡았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평가 안 했다는 얘기가 아무것도 안 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따지고 들면 장부가에 그대로 평가했다는 얘기야. 장부가에 그대로.
혹시라도 오해해서 영원이라고 생각할까 봐. 영원 아니에요. 그지? 예. 평가를 안 했다는 얘기는 원가 그대로 그냥 써놨다. 그런 얘기야. 원가 그대로 써놨다. 그러면 예, 조정이 발생하는데 조정은 세무 조정은 회사 한산이익과 따지면 회사 한산 손익과 세법상 한산 손익을 비교하는 겁니다. 그 세법상 한산이 얼마 잡아줘야 되는데 회사는 한산이 잡았다 안 잡았다. 그럼 한산이익은 수익을 증가시켜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무슨 산입? 입금산입, 한산이익, 외화, 한산이익, 가소 60만 원이고 요거만큼 외화 채권 채무의 자산부채 차이가 발생하겠죠. 그지? 그래서 얘도 무슨 발생? 요거 발생이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필기 한번 해주시고 자, 두 번째 당년도에 2022년도 3,000달러에 대해서 장부상 환율 세법은 전년도에 외화자산 부채를 기말환율을 평가하겠다고 신고한 경우는 실질적으로 전년도에 회사가 기말환율을 평가를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다고 하더라도 여기에 그 세법상 장부상 환율은 전년도 기말환율 1,300원을 적어주셔야 돼요. 1,300원. 그러면 390만 원이 이게 어려워. 이게 장부가액인데 세법상이에요. 이건 세법상. 세법상 장부가액이고 그 다음에 이번 연도 기말환율이 이번 연도 기말환율은 달러당 1,200원이에요. 그럼 360만 원이 세법상 평가액이야. 그럼 세법이 볼 때는 세법상 장부가액이 390만 원이고 세법상 평가액이 얼마니까 360만 원이니까 자산을 내려줘야 되겠죠. 그지? 아, 여기 이건 내려준다는 표현 쓸 필요 없구나. 그러면 여기서 이제 무슨 손실이 나오는 거? 한산? 손실이 나오는 거야, 30만 원. 세법상 한산 손실 30만 원이 나와야 되는데 회사는 장부상 환율이 처음에 발생 당시 환율 그대로 1,100원이라서 330만 원이 회사 장부가액이고 회사는 기말에 별도로 평가 안 하잖아. 별도로 평가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회사는 장부상 환율 그대로 평가한다는 얘기입니다. 그지? 회사 평가액도 330만 원이니까 회사는 환산 손실을 잡지 않은 거예요. 회사는 장부가액 그대로 평가한다는 얘기야. 그러면 세무조정이 발생하는데 세무조정은 회사 한산 손익과 세법상 한산 손익을 비교합니다. 그러면 세법이 볼 때는 한산 손실 얼마 나와야 되는데 근데 회사는 한산 손실 잡았어 안 잡았어? 안 잡았으니까 그지? 무슨 산입? 현금 산입이 나오는 거지. 앞에서 어떻게 조정 썼지? 현금 산입, 외화, 한산 손실, 과수 30만 원이고 여기는 유보, 감소가 나와요.
왜 유보감소가 나오냐면 전년도에 무슨 산입이었어? 입금 산입됐다가 송금 산입이 되거나 송금 산입됐다가 입금 산입이 되면 그 전에 세무 조정했던 범위 내에서 유보감소가 나와요. 입금 산입이 60만 원 있었는데 송금 산입이 60만 원 나올 때까지는 다 무슨 감소? 유보 감소가 나오는 거야. 전기의 입금 산입이고 단기의 송금 산입 되는 경우 전년도 입금 산입 금액 범위 내에서 유보 감소. 전기의 송금 산입 나오고 단기의 입금 산입 되는 경우도 전년도 송금 산입 금액 범위 내에서 유보 감소. 그래서 전년도 거 자료가 같이 나오면 내용이 어렵습니다. 자, 우리 프로그램에 들어가셔서 과목별 세무조정에 밑에서 세 번째 외화자산 등 평가차손익 조정명세서 외화자산 등 평가차손익 조정명세서 들어가셔서 위에는 외화종료 자산 밑에는 외화종료 부채. 지금 외화종료 자산이 지금 외상매출금 하나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자산에 외화 종류를 쓰래. 종류 달러냐 엔화냐 위안화냐. 그래서 여기서 이제 F2 눌러서 미국은 USD 달러고요. 외화 금액은 3,000달러고 여기 장부상 환율이 전년도에 기말 마감 환율을 평가하겠다고 신고했다면 회사는 발생 당시 환율을 평가했잖아. 그지? 회사가 발생 당시 환율을 평가했다고 하더라도 기말 마감 환율을 평가하겠다고 신고한 경우는 여기 무조건 기말 환율을 넣어주셔야 되는데 세법은. 네, 그래서 여기다 1,300원 넣어주셔야 돼요. 1,300원. 원화 금액은 390만 원이고 여기 평가 금액에 적용환율은 이번 연도 기말환율 1,200원. 그래서 세법이 볼 때는 세법상 장부가액은 390만 원이고 세법상 평가 금액은 360만 원이니까 세법이 볼 때는 한산손익이 30만 원 나와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한산손실이. 이해 갔을까요? 통화, 선도, 수합, 환변동 보험의 평가 이건 안 나오고 환율 조정사 대등갑지 가셔서 밑에 위에 부분 안 나옵니다. 밑에 합혈성 외화자산 부채 평가 손익이 한산손실이 30만 원 나와야 되는데 한산손실이 회사는 무조건 장부상 환율 그지? 장부상 환율을 평가하자. 발생 당시 환율로. 그 회사는 한산손익을 잡았다 안 잡았다? 안 잡았다는 얘기죠. 여기가 0원입니다. 0원. 0원은 따로 표시가 안 되죠. 그러면 이제 회사와 세법 간에 30만 원만큼 차이가 나는 거죠. 저장하시고 왼쪽 상단에 조정 등록 눌러서 송금 산입에다가 30만 원 넣어주셔야 돼요. 환산. 여기 다 나오는 내용 과목이 다 뜨는 게 아니라서 직접 입력으로 과목란에 외화 환산 손실 가소 30만 원이고 전년도에 무슨 산입했던 거니까 산입했던 거니까 입금 산입했던 게 이번에 송금 산입이 되면 유보 감소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유보 감소 2번입니다. 2번. 유보 6 플러스 유보든 마이너스 유보든 영구적 차이, 일시적 차이. 일시적 차이라서 유보나 마이너스 유보는 언젠가 없어진단 말이야. 자산은 대부분 처분하거나 회수했을 때. 부채는 상환했을 때 없어진단 말이에요. 부채는.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 이게 지금 그 송금 그 전에 입금 산입했다가 송금 산입이 나오면 그만큼 자산이 감소한 거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유보 감소가 되는 거예요. 유보 감소가 됐을까요? 여기까지 1차는 끊고